후루룩 하는 소리도 이제 녹음돼요. 방송 시작했어요. 네. 여기 녹음, 그러니까 후루룩 하는 소리도 녹음되니까 후루룩 소리 안 되거든요. 방법이 없나요? 네? 그러니까 좀 식으면 후루룩 안 하거든요. 아, 네. 네. 이렇게 먹어야 되는군요. 그렇죠, 그렇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안녕하세요. 안희정의 임시정부 오늘 11월 22일 네, 방송 시작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그 2018년 지방선거 프로젝트 더불어민주당의 공천 내가 받았으면 정말 좋겠네, 정말 좋겠네. 네, 이 프로젝트를 시작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순희 위원장님 이 첫 번째 게스트로 모시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게스트를 모셨어요. 멀리서 오셨어요. 어디서 오셨죠? 청주에서 왔습니다. 아, 네. 충청북도 청주. 충청북도 우리 되게 익숙한 곳이죠. 충청. 어디가 충청도. 익숙하신가요? 충청이란 말이 되게 익숙하네요. 저희는 충청도라고 그러면은 네. 충남하고 섞이는 거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아, 북도는 또 그래요? 네. 아, 우리 네, 느리고 뭐 이런 거는 전부 충남 얘기고 충북은 그렇지 않습니다. 네. 그런 거 우리 나누는 거 되게 싫어하지 않아요? 네, 제 10대 충청북도 의원이시죠, 그렇죠? 네, 이강희 의원님 함께 하고 계신데요. 우리 이강희 의원님으로 말씀을 좀 드리자면 성남고등학교를 졸업하셨어요. 또 익숙한. 네, 초중고를 다 서울에서 났습니다. 네, 네, 성남고등학교를 졸업하시고 그다음에 충북대학교를 졸업을 하셔서 아마 충북대학교 이때부터 충청북도와 인연을 맺어오신 게 아닌가 싶네요. 네. 그래서 네. 깜짝이야. 네. 그리고 민주당 청주지역 민주청년연합 의장. 이거 뭐 이렇게 길어요. 이게 네. 민주당이 아닌데. 네, 아니에요? 이건 민청년 얘기하는 거고요. 민청년이요? 예, 그러면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그러면 본인이 프로필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셔야 되겠네요. 의장을 거쳐서 한국청년연합회 공동대표를 맡고 계신 거죠. 맡으셨었던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국회의원 보좌관도 하시고 네. 신문사 편집장을 거쳐서 네. 네, 그리고 현재 민주당 충북도당 대변인을 맡고 계십니다. 아닌데요. 아닌가요? 이게 많이 다르네요. 저 이력서 보내주신 걸로 제가 정리한 건데요. 아, 그렇습니다. 섞여 있어서 일단 청주 민청은 네. 그 서울에서 민청년 같은 조직이었어요. 청년단체였고 민주화 운동을 하는 그곳이었죠. 네네. 그래서 거기 간사로 시작해서 전국 대표까지 됐었고요. 그러니까 김근태 의장, 그다음에 그다음에 유기용 의장 뭐 이렇게 내려오다가 저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되게 오랫동안. 네, 한국청년연합회는 서울시 부시장을 한 적도 있었던 그 김형주 그 전 의원, 전 부시장하고 제가 공동대표를 했었던 거고요. 네. 그럼 정치 경력이 되게 오래되신 거네요? 일단 87년 6.18 당시에 충청북도에서 부총학생회장을 하고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시작을 했다고 봐야 되나요? 근데 제가 정치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었는데 어떻게 정치까지 오게 됐습니다. 근데 재야운동부터 시민운동을 가장 오래 했었죠. 네. 네, 그래서 그리고 현재 지금 이제 의원은 재선이신 거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재선이시고 20대, 그러니까 19대, 20대 충북도의회 의원이시고 그다음에 정책복지위원장도 역임을 하신 거고요. 네네. 네. 아이고, 또 뭐 의원님 경력도 화려하신데 수상 경력도 만만치 않으신 것 같아요. 지금 의정 활동 대상도 수상하시고 부패 방지 네트워크 우수 의원상, 그리고 기자들이 뽑은 우수 의원상, 그다음에 청주 충북 환경운동연합의 환경대상을 또 수상을 하셨어요. 네, 뭐 저희가 아는 거는 이쯤에서 이제 본인 자랑을 마음껏 해주시는 본인 소개를 좀. 일단 이제 그 시민운동을 오래 하다가 청주는 시민운동가가 당을 타지 않고 곧바로
의회에 들어간 거를 허용하지 않는 보수적인 곳입니다. 당 정치를 꼭 해야 되는. 그래서 저도 정당에 들어와서 이제 보좌관도 하고 서울 여의도에서 좀 건날 노릇을 좀 하다가 네, 보좌관도 하고 그러다가 도의원이 됐는데요. 네. 사실 그 도의원 하면서 받을 수 있는 청주에서 받을 수 있는 모든 상, 충청도에서 받을 수 있는 모든 상은 다 휩쓸었다고 봐야죠. 비결이 참 나중에 비결을 또 이제 중간에 말씀하시겠지만 비결 너무 궁금하네요, 그렇죠? 예, 제가 그 전국의 모든 기초광역의원들은 저에게 교육을 받으셔야. 그러게요. 비결 너무 궁금. 또 그 와중에 책도 쓰셨어요. 네. 뭐 나는 지방의원이다. 네. 그리고 우리 동네 풀꽃 이야기. 네. 예, 뭐 책은 뭐 제목에서 느껴지지만 뭐 책 내용을 좀 소개를 해주신다면. 일단 그 두 권 다 네. 자비 출판이 아니고 네. 출판사에서 냈다는 게 그게 중요합니다. 중요하네요. 네. 네. 지방의원들은 대부분 네. 국회의원처럼 책을 자비 출판해서 낼 만큼 그렇게 책이 많이 팔리지를 않아요. 그래서 적자를 주로 보고 자비 출판을 하는 거죠. 네. 근데 저는 이제 두 개 다 충북이고 충북도의원인데 청주에 살고 네. 이것은 두 개 다 서울의 출판사가 내준 겁니다. 그리고 나는 지방의원이라도 재판 찍었고 우리 동네 풀꽃 이야기도 네, 이제 고등중복판이 올해 나왔는데요. 나는 지방의원이라는 의정일기 같은 거고. 네. 의정일기. 네. 의정하면서. 네, 그렇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난중일기를 썼고 김구 선생이 백범일지를 썼다면 저는 의정일지를 썼죠. 비유 깨알 같으신데요. 네. 그리고 네. 우리 동네 풀꽃 이야기는 제가 집에서 도청까지 거의 도청을 지금 8년 차인데 거의 하루도 안 걸리고 출근을 했어요. 의원들 원래 출근 안 하거든요. 기초강의 의원들. 저는 거의 매일 출근을. 원래 안 한다는 건 안 해도 된다는 거. 의원들의 의정활동이라는 거, 의무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의회가 열렸을 때만 오죠. 심지어는 의회가 열렸을 때도 많이 안 와가지고 출석 체크하는 거잖아요. 그럼 또 그 출석에 또 빠진 의원들도 많죠. 네, 그래서 이제 저는 의정활동을 정례화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또 걸어가면 1시간이 걸려요. 집에서 도청까지. 가는 동안에 매일매일 그때 가장 눈에 띄는 꽃, 풀꽃을 찍어가지고 된 거죠. 그러면 그렇게 SNS에 올리다 보니까 출판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책 내자고. 네. 그럼 그 풀꽃 이야기를 어떤 도정이나 의정 활동하고 이렇게 좀 그날에 연결을 한 건가요? 아니면 오로지 그냥? 그런 것과 상관없고요. 풀꽃 에세이인데 한국에서는 주로 그 도감이 주로 나와요. 네. 풀꽃과 관련돼서는 도감이 나오는데 제 거는 도감처럼 된 풀꽃 이야기예요, 말 그대로. 그래서 막 이렇게 학명 쓰고 뭐 무슨 꽃차례는 어떻고 이런 전문 용어 안 쓰고 그걸 풀어서 이렇게 쓴 거죠. 에세이처럼. 네. 그래서 거기 원래는 이제 도의원이 걸어가면서 매일 본 것으로 도종환 장관이 추천사도 써줬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했는데 중요한 거는 그거 빼자고. 이거 자체가 이 책 자체가 워낙 어떤 그런 정치적인 게 정치적이 아닌데 도의원이 썼다고 하니까 약간 책이 덜 팔린다. 그래서 3판 낼 적에는 빼자고 했는데 3판이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저희 힘써볼까요? 네, 그래주세요. 네. 책 제목이 출판사. 그래서 진짜 정치인의 책이 아니고 진짜 우리 동네 풀꽃 이야기. 우리 동네 풀꽃 이야기. 그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별로. 계절과 주별로 매일매일 본 걸 찍었으니까 어떤 주에는 주로 우점종이 어떤 거더라를 그걸 보면 다 다른가요, 그럼? 다 다르죠. 뭐 그렇게 종류가 많아요? 풀꽃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래서 제가 어디서 연락이 왔어요. 책이 어디서인가 좀 팔렸다고. 그래서 어딘가 그랬더니 벌꿀 키우시는 분들이 벌꿀은 쭉 옮겨가면서 꽃이 피는 곳을 중심으로 가는데 그 책을 보니까 주별로 있으니까 네네네. 되게 유용하게 썼다고 하면서 흐름이나 뭐 이런. 그래서 전혀 생각하지 못했는데
아니 근데 맨날 가던 길이라고 하면 거기 그러니까 365개의 풀꽃이 일단 매일 다르다고 네, 하시면 네, 그럼 네. 그렇게 종류가 많은 꽃이 매일 다니는 길에 그렇게 종류가 다른 게 있다는 네, 거죠? 우리가 사는 곳 다 그렇게 있습니다. 저는 맨날 다 비슷하던데 그 꽃이 그 꽃 네, 같은데. 제가 좀 섬세하죠. 네, 그 섬세하시네요. 진짜. 그래서 지역에서는 어쨌든 6월 항쟁의 그 당시 현장에 있었던 청년 학생이었고 시민운동을 그 굉장히 오랜 동안 상근을 했었고 또 투쟁이라면 또 뭐 설찮게 한 적이 없었는데도 좀 부드러운 이미지를 그래서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부드러운 이미지라고 하셨는데 그러니까 꺼도 될 것 같은데요. 네. 평가를 그렇게 이제 받으시는 거죠. 이제 네. 도민이나 이제 주변에서 부드러운 이미지를 받으셨어요. 사실은 쌈딱 이미지를 벗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이 습관처럼 네, 본능처럼 튀어나와요. 그게 걱정입니다. 근데 인상도 되게 부드러우신 거 그렇죠? 네, 부드러우신 인상이신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진심으로. 네, 오늘 뭐 처음 뵀지만 그렇죠? 우리 다 처음이긴 한데 어때요? 오인 씨 인상 어떠세요? 저는 뭐 저희 학교 그 있잖아요. 학교마다 진짜 이분이 수업 들어오면은 편하고 약간 다 막 편하게 있을 것 같은 분위기 그런 선생님. 네, 그런 선생님. 다 졸게한다는 의미. 긴장하게 만들지 않는. 근데 조는 선생님은 또 따로 있어요. 감사합니다. 그건 아니고요. 그렇죠. 조는 건 아닌 걸로. 네. 그러면 민주당에 그러면 몸담으신 지는 그렇게 오래된 게 아니신가 봐요. 그러니까 개혁당부터 시작했습니다. 개혁당부터? 네. 개혁당의 충북의 집행위원장을 했고요. 유시민 선배가 그 전국에 사람 모을 때 제가 말씀드렸죠. 청년단체 전국 대표를 했었고 그러니까 이제 그때 한 7명 모였을 때 처음부터 오라 그래서 갔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그러면 이제 도의원 선거하실 때 개혁당에서 가만히 있었는데 열린우리당으로 하더니 뭐 하더니 변천사가 그 이후로는 계속 옮기신 적이 없으시네. 네, 그러니까. 근데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87년 유령쟁 끝나고 그 전대협 당시에 제가 전대협 1기거든요. 이인영, 우상호 이런 분들하고 1기 멤버예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그때 비판적 지지했었거든요. 저희가 김대중 비판적 지지. 비판적 지지가 그때부터 나온 말이구나. 네, 그래서 그 비판적 지지의 한가운데 있었죠. 87년 6월 항쟁, 비판적 지지, 그리고 등등등. 네, 그래서 20년 가까이. 엄밀한 의미에서 몇 년이죠? 그러니까 선거는 그때부터 모든 선거를 다 했어요. 그 87년 12월 대선에 충북 지역 공정선거 감시 단장을 하면서 그때 해가지고 7번의 대선을 다 어쨌든 어떤 활동이라도 했고요. 30년이잖아요. 예, 30년 동안 모든 선거는 정말 안 해본 선거가 거의 없죠. 그렇죠. 대학 총장 선거부터 무슨 신협 이사장 선거까지. 네, 안지사님 못지 않으신 30년. 거긴 실무 안 하셨죠. 네, 이제 지방 기초위원회에서 그야말로 이제 직업 정치인으로서의 어떤 전환을 하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의원 활동했던 경험들과 또 우리가 본격적으로 출사표를 던지게 된 동기와 이유를 들어봐야 될 것 같아서. 네. 일단 이제 그 기초강력의원도 정치인이죠. 직업 정치인. 그렇죠. 그리고 꿈은 다 가지고 있는 거죠. 잠재적인 다 경쟁 상대들이라 국회의원들이 지방의원 절대 안 키워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된 지방자치이 잘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제가 헌법소원을 혼자 가서 낸 게 있었거든요. 그게 후원회를 그 광역의원이든 기초의원이든 지방의원은 만들 수가 없습니다. 불법이에요. 그러면. 그러니까 국회의원만 만들어요. 그리고 보좌관, 비서관 없는 거 아실 테고. 심지어는 의회의 그 이제 도의회 또 혹은 기초의회의
인사권도 전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국회는 국회에서 사무총장이 다 하잖아요. 네네. 국회의장과. 네. 근데 지방의회는 그 인사권을 단체장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의원을 위해서 이 의회직 공무원들이 일을 하는 게 아니고 단체장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네. 그게 굉장히 어렵죠. 혼자 다 해야 되고. 그러면 그 단체장을 더불어서 그 단체의 지방자치단체를 감시하고 견제하고 해야 되는 그 업무를 다 해야 되는 네. 거네요. 그 어떤 도움이나 행정적 도움 네, 없이. 혼자 다 합니다. 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상을 이렇게 많이 탔다는 거는 많은 분들이 굉장히 부러워하기도 하고 그 노하우를 배우고 싶어하는 건데 이렇게 되면 그 다음에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을까요? 그죠? 근데 그렇기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렇게 상을 많이 받기가. 그렇겠네. 행정도 도움 안 주고 또 그 지방자치단체장하고의 또 뭐 불화가 있거나 혹시 척을 지게 되거나 이러면은 또 힘들어질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이제 그런 상황에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지방의원도 2번 정도 하면 됐다. 물러줘야 한다. 그래서 점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아니면 뭐 물러서든가 그만두고 그런 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이번에 마침 2번 했고 제가 보여줄 수 있는 거 유권자들에게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지 않았을까? 물론 거기 있으면 또 이런 상 계속 받아가면서 할 텐데 직업화될 것 같아요. 안희정 지사가 늘 얘기했듯이 저도 그 정치인이 그러니까 직업 정치인은 괜찮은데 그게 마치 직장처럼 출퇴근하고 뭐 이렇게 되는 순간 유권자를 위한 게 아니라 자기 가족을 위한 그 의회 운영을 하게 되거든요. 네. 그러면은 공무원들 통해서 쉽게 갈 수 있는 방법들을 선택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유권자 편이 아니고 좀 더 왜 그러냐면 연차가 오래되면 굉장히 아는 게 많아져요. 그래서 준공무원급이에요. 그래서 비판과 날선 어떤 지적을 하는 게 아니고 불러가지고 적당히 이렇게 하게 되는 편의도 거죠. 좀 봐주고. 그렇죠. 네. 그러면 좋은 소리도 듣고 네. 얇고 길게 가죠. 네. 그런 거를 저는 그런 정치는 바람직하지 않다. 네, 바람직하지 않다고. 그죠. 지방 의회 의원으로서의 그 의무나 역할로도 안 맞죠.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경험들을 살리고 열심히 일했던 이런 경험들을 살려서 이제 출사표를 던지십니다. 네. 또 우리 안희정 지사님은 충남 아까 말씀하셨지만 충남 사이는 안 좋지만 충남 그리고 충북 사이가 안 좋은 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인식 이미지가 어떤 충청도 그러면 느리고. 저는 서울 사람이잖아요. 네. 그래서 충남 충북 다 그냥 저는 하나로 느껴지거든요. 네. 근데 미시죠. 네, 저한테도 순천 출신인데 순창 출신이냐고 그래요. 그래서 고추장 물어보고. 아 진짜? 네, 근데 순천이랑 순창이랑 아예 거리가 다르거든요. 우린 달라요 이래? 다른 정도가 아니라. 난 비슷해 그냥. 청주의 크기가 서울시의 1.6배 커요. 네. 크기가. 네. 그러니까 충주하고 충주하고 청주의 차이는 우리가 충주 가는 것보다 서울 오는 게 훨씬 더 가까워요. 제가 서울 촌이라서 잘 기대감이 안 그래서 그래서 충주 가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충주를 이렇게 내려가다가 나 그 근처 왔는데 좀 나와봐. 그래서 내가 차라리 서울로 가는 게 가까워요. 그래서 그냥 이래. 충주하고 청주는 전혀 다르고요. 비슷한데 느낌은. 그래서 충청도잖아요. 충주하고 청주하고가 있어서 충청도거든요. 이름이. 충남은 거기에 포함되지 않아요. 그런 거구나. 예, 그러니까 충북 안에서 충북 자랑을 하고 있지. 네, 그래서 우리 안희정 지사님은 충남. 근데 충남 그리고 또 우리 의원님은 충북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안희정 지사님과 인연에 대해서 안 여쭤볼 수가 없거든요. 네네. 네. 일단 이제 저는 누구한테 줄 서본 적이 없어요. 누구는 지지한 적은 있어도 누굴 줄 서서 하는 정치는 제 스타일.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 예, 좀 그런 스타일인데 그 시대 정신이 그때 뭉치는 그때가 있다고 생각해요. 지난번에 안희정 지사를 지지한 건 그때 안희정 지사의 그런 시대 정신이 필요하다. 좀 더 왜 그러냐면
문재인으로 대별되는 그쪽이 좀 협소하게 느껴지고 적폐청산이라는 화두는 뭐 국민들이 동의를 했는데 그거를 좀 더 화합하고 통합해서 좀 더 넓은 의미에서 좀 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까놓고 보니까 사실은 생각했던 것보다 안희정 지사도 몇 번 말씀하셨지만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잘하시더라. 이거는 이제 동의를 하고요. 이 정도일 줄 몰랐거든요. 왜 그러냐면 그 전에 노무현 대통령 때 너무 좀 약간 협소했었던 거 생각을 했다가 근데 안희정 지사를 그래서 알게 됐고 그리고 이제 여의도 건달 노릇하면 다 알죠. 근데 왜 여의도 건달이라고? 그 양아치보단 낫잖아요. 정치하는 게. 네. 그러니까 양아치와 건달은 명확하게 차이가 있습니다. 양아치는 뒤통수 치고 뭐 이런 그 뒤로 돌아서면 뭐 거짓말하고 염치 없고. 적어도 양아치는 아니에요. 적어도 이 건달은 의리는 있는 거잖아요. 그 영화에서 그런 얘기 많이 했어요. 건달은 건달이지만 양아치 짓은 하지 마라. 막 이러면서. 그렇습니다. 예. 명언이다. 예. 그러니까 대사랑 그게 많이 나와요. 건달이랑 양아치랑 엄청 비교하는. 아니, 그래서 사실 그렇잖아요. 이 정치 세계에 있는 건달들이 옛날에 되게 많았잖아요. 그렇게 생각해보면 정도전도 그랬고 아니 직위 없고 그냥 정치 바닥에 근처에 있으면 다 뭐 그런 거 아닐까요? 뭐 양반 사대부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나? 그래서 뭐 예, 예, 그렇다고 생각을 해서 그냥 그 언저리에서 있고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 정책가고 기획가고 또 정치인이기도 하죠. 그런데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얻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그분들이 또 세상을 바꾸기도 하고 그쵸. 권력을 만들기도 했었던 거겠죠. 그렇죠.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표현을 그래서 겸손의 표현이라고. 네. 그 지사님과 인연은 어떻게 됐나요? 네, 그러니까 그때 아니, 그냥 만나신. 아니요, 그때부터 그 전부터 알았어요. 전대협 때부터 그 학생운동 할 때도 그 안희정의 존재를 알고 있었고요. 네. 고등학교 때도 이미 알고 있었어요. 네. 저는. 성남고등학교. 네, 1년 후배거든요. 제가 후배라는 게 아니라 안희정 지사가. 그럼 고등학교 때 보셨어요? 저는 봤다고 생각을 해요. 그 생각을 하고. 왜 그러냐면 우리 때 그 충남에서 누가 잘려가지고 쌈 잘해가지고 뭐 소문이 났죠. 그게 뭐 어떻게 했는지 나중에 보니까 쌈에서 잘린 건 아니라고 본인은 그랬는데 어쨌든 그 당시에는 그렇게 소문이 났군요. 예, 그래서 온다고 했는데 가방을 이렇게 메고 키도 크고 잘생긴 친구가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기억으로 좀 약간 있거든요. 네, 근데 어느 날 안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3개월 다녔다고 하죠. 네네네. 네. 그럼 그 담임 선생님도 알고 계시겠네요? 워낙 이제 오래된 일이라 저는 3개월밖에 안 된 학교에서 대통령 후보 나왔다고 모셔가지고 당시에 선생님이라고 그러면서 막 이렇게 행사를 해줬잖아요. 그거 보고 너무 웃겼어요. 저는 3년간 다녀서 지방에 있으면서 가본 적이 없는데 저도 대통령 후보가 되면 그쵸. 저렇게 해주겠구나. 그럼요. 네. 네, 시장 되시고 또 어떻게 될지 몰라요. 네, 1등만 기억하는. 그래서 안희정 지사분은 그렇고요. 그러니까 네. 오래전서부터 서로 활동도 알고 있었고 잘 알고 있었고요. 이제 구속되고 막 이렇게 어려움 겪을 때 그 당시에 같은 학생운동을 했었던 사람들이 연판장 돌리고 서명운동도 해주고 할 때도 참여했고요. 그러니까 멀리서 서로 피차 알고 있는 존재였었던 거죠. 저는 충북에서 계속 활동을 했고 근데 이번에 대통령 선거 출마를 할 때 충북에 조직이 하나도 없었어요. 네. 예. 맞아요. 예. 그래서 제가 깃발을 들면서 이제 충북에 조직이 생겼죠. 네. 그래서 경선 기간에도 되게 많은 큰 힘이 돼 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충청대에서도 많은 표 받고 그랬대요. 충북에 또 이렇게 없는데. 충북이 아마 충남 다음으로 많이 받지 않았을까요? 네. 그랬어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전체적으로 충청도 자체가 높게 나와가지고 안희정 지사님의 충북에서 안희정 지사는 인기가 굉장히 좋았어요. 네. 그 반기문이 떠난 충북.
왜 웃으세요? 갑자기 반기문 들어가지고 진짜 오랜만에 들었거든요. 오랜만에 진짜 지금 오랜만에 얘기들 많이 나오죠. 가볍게 반기문을 생각지도 않은 오랜만에 들었네요. 생각지 다른 일을. 그러니까 충북에서도 네. 충남처럼 대선 후보를 내자는 그 뭐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충북은 그런 사람이 거의 없거든요. 유일하게 기다리고 있다면 이인영 정도? 이인영이 충주 출신이에요. 사과 먹고 자랐습니다. 그래서 네. 거기가 충주 출신이라 네. 오매불망 거기가 내려오면 충북에서 어떻게 좀 뭐 이런 소위 여론은 좀 있어요. 근데 안 내려가시죠. 구로에서 계속 계시고 서울에서 정치를 계속 하신다고 하고 거의 뭐 다 같은 세대들이니까 그래서 주목을 이제 그 세대들에 대한 주목도 받고 이러고 있던 차에 충남에서 한번 저는 이제 그 전에는 시민운동 출신이니까 박원순 시장을 좀 도와야 한다. 왜 그러니 박원순 시장이 전혀 지지 기반이 없었어요. 지방에 오면. 그래서 시민운동 했는데 그런데 이제 드롭하시면서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던 대로 제가 그때 선택을 하거든요. 그리고 가만히 있었던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누군가 선택을 해서 제가 도움이 되도록 노력을 하죠. 충북에서. 그래서 그런 의미로 보면 안희정 지사하고 스타일이 약간 좀 비슷한 걸 거예요. 네. 자기가 선택해서 안희정 지사도 어느 날 그 학생운동하는 친구들이 전부 이제 나와서 시민운동, 사회운동을 했거든요. 근데 거기는 정치권으로 먼저 들어가셔가지고 나는 대통령을 만들 사람이 있다고. 그러면서 깜짝 놀랐죠. 우리는 그 당시에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그냥 뭐 그랬는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저 옛날부터 참 대단하다고 생각했는데 근데 저 사람 되겠나? 그랬었는데 그분이 노무현이었어요.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이 당시에는 재헌운동에서 지역계까지 있었던 사람이 많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서로 다 알고 지내요. 김건희 선배도 잘 알고 노무현 선배도 잘 알고 다 잘 알고 지냈던 거죠. 네네네. 그랬는데 되겠나 이렇게 생각하셨다는 거잖아요. 네네. 네. 그래서 그때도 너무 힘들었어요. 그때도 노무현을 우리 지역에서 저만 지지를 맨날 그런 시기예요. 네.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을 보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때 선택을 하시기는 하셨지만 그래도 그때마다 또 안희정 지사님의 선택을 비슷하니까 성향이 비슷하니까 하시게 되셨다는 어떤 결론적으로 그렇긴 하시네요. 그 이제 말씀대로 이렇게 안희정 지사의 관계 이러면 특별히 둘이 별로 만나서 얘기해 본 적도 없어요. 근데 그냥 알아요. 그냥 알고 지지하고 하다 보니 어느 날 같은 사람을 지지하고 있고 또 서로 지지하고 거죠. 있고. 그래서 우리 뭐 그럴 것 같아요. 다음에도 그런 시대 정신을 그 안희정 지사가 다음에 지금부터 4년 동안 당시 4년이 지난 후에 시대 정신을 받아안지 못하면 그러면 또 많은 사람들이 또 다른 그 시대 정신을 갖고 있는 사람을 선택하게 될 건데 지금으로 보면은 지금 가고 있는 길은 굉장히 잘 가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도 현재까지는. 그래서 그 지지자들의 지지가 영원하지 않거든요. 맞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그 시대 정신에 입각해서 늘 앞서서 뚜벅뚜벅 그 길을 가서 벗어나지 않고 그 시대 정신에 맞는 그런 방향 설정과 활동폭 그리고 사람들 그다음에 뭐 내용들을 좀 갖추게 되면 다 계속 이제 그렇게 모아지는 거죠. 그렇죠. 근데 너무 앞서가도 좀 안 좋더라고요. 그런 측면. 갑자기. 그래서 좀 적당히 앞서가는. 또 청주는 그러면 우리가 그 대한민국 역사 전 잘 몰라서 어떤 의미를 갖는 대한민국 역사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 진짜 청주 모르시네. 몰라서 너 알아? 한 번 가봤어요. 혹시 놀러 온 적도 없으신 거 아닐까? 없어 한 번도 안 가봤어요. 저는 이제 딱 한 번 가봤는데 저는 인상 깊은 게 좀 이렇게 산둥성이 쪽에 벽화 마을 같은 거 이렇게 생겼어요. 거기 가보셨다고? 거기 가는데 되게 수업골 맞아요. 거기 되게 이쁘게 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청주의 의미와 뭐 시장에 대한 구상을 하신 게 있을 텐데, 그래서 어떤 뭐 연관성이 있는지. 청주는 이렇게 모를 정도로 정체성이 좀
부족해요. 거봐 이게 네. 내가 무리가 그러니까, 아니라고. 네, 청주 그러면 떠오르는 게 별로 없어요. 충주는 사과라도 있지. 우리는 뭐 청남대라도 좀 떠올렸으면 좋겠고 아니면 연세 드신 분들은 교육도시라고 하죠. 맞아. 예, 청주를. 맞아요. 근데 교육도시라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어렸을 때 거기 20살 때 청주에 가가지고 교육도시라고 해서 학생들이 많아서 교육도시인 줄만 알고 있었어요. 근데 거기가 역사적으로 예를 들어서 뭐 그 전부터 아주 뭐 고려시대 때부터 뭐 이런 건 있었는데 그런 걸 다 차치하고서 일제강점기에 그 망선루라는 고려 때부터 교육과 관련된 그런 건물이 있었는데 그 건물을 일본인들이 다 허물어가지고 없애려고 하니까 그걸 사다가 거기서 아이들을 태극기 그리는 거 한글을 가르쳐요 선생님들이. 그래서 그 학교에서 한 분이 잡혀가시면 그 다음 선생님이 또 가르치고 잡혀가면 또 가르치고 이러면서 그 소위 민족 교육을 하셔요. 그게 어떻게 나타나냐면 일본이 물러가고 미군정 시대에 다시 일본에서 했던 교육과 똑같은 걸 그대로 하라고 그런 거에 맞서서 전국에서 유일하게 총파업을 해요. 모든 학생과 선생님들이 일제교육 못 받겠다, 미군정 교육 못 받겠다고 그러면서 교육도시라고 그때 그렇게 예, 그렇게 그 전부터 이제 교육과 관련된 거는 많았는데 그때 이제 역시 저기는 교육도시 뭐 이런 얘기가 전국적으로 좀 퍼졌던 것 같고요. 그래서 교육도시는 그냥 단순하게 무슨 학생 수가 많거나 학교 수가 많아서 어느 그런 게 아니라 어떤 투쟁의 산물이고 또 그 자랑스러운 어떤 역사 예, 그런 산물로서 받아들이고 있는 사람들도 많죠. 네. 근데 요즘에 만약에 교육도시라고 한다면은 뭐 서울대 많이 보내는 학교가 많은 그렇죠. 이런 식으로 생각할 맞습니다. 공산이 큰데. 그래서 이제 사실은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린 청주를 교육도시라고 하는 거는 이제 시대가 좀 지난 거죠. 그래서 정체성을 좀 찾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또 연세 드신 분들은 옛날에 그 모래시계 드라마에 고현정 태우고서 오토바이 타고 쫙 달리던 그 가로수길이 청주 들어오는 길이에요. 그래서 그걸로 길 많이 이름이 있나요? 그게 가로수길이에요. 그냥 그거는 전국에 수천 개 가로수길 다 그때 그거밖에 없었어요. 네. 그래서 그게 제일 유명했고 근데 이제 그런 거 말고는 그렇게 없었죠. 그나마 이제 대통령 별장, 청남대가 있었고 그다음에 초정약수 뭐 이런 거. 어쨌든 이제 청주의 네. 청주의 시장이 되면 그런 정체성 없는 것부터 좀 바꾸려고 해요. 그렇죠. 분명한 그게 지금 시급하네요. 네. 그리고 청주가 그동안 공무원들이 계속 지자체 단체장을 해줬어요. 그래서 청주의 크기가 전주하고 비슷했거든요. 그래서 늘 전주하고 비교를 했고 맞아요. 전주도 뭘 배우려면 청주 가서 이렇게 뭐 이렇게 배워가고 그랬어요. 근데 어느 날부터 전주하고 청주의 격차가 확 나기 시작했어요. 문화적이나 뭐 예술적이나 혹은 복지나 모든 게 다 높아졌죠. 네. 그렇죠. 전주가 확실히 저도 잘 모르는데도 지방은 잘 모르지만 또 전주 시장님에 대해서는 들어봤거든요. 지금 되게 젊은 시장님이 되게 소신 갖고 지금 행정하시고 계시다는 소식은 들었거든요. 김승수 시장 되기 전에도 뭐 계속 그렇게 바뀌어왔던 거예요. 자기들의 일관성 있게. 일관성 있게 문화 아이덴티티 지켜가면서. 근데 청주는 그 사이에 사실은 청년 실업률 뭐 이런 거는 청주가 지표가 훨씬 좋아요. 청주는 인구도 계속 늘어나고 있고 청주는 성장 위주로만 계속 해왔기 때문에 그래서 청년들의 일자리 뭐 얘기하면 거기는 수치가 너무 좋아 이런 거고 사람도 계속 늘어나고 살기가 좋은데 거기 살기 좋은 데에 뭔가 내세울 게 없는 느낌 그런 게 색깔이 없는 그러니까 되게 청주 가보면 되게 좋은 도시라 느껴지거든요. 뭐 한 곳에 모여 있고 시내 같은 것도 이렇게 복합적으로 모여 있고 그리고 벽화만 이제 그 수왕골처럼 이렇게 벽화를 꾸며 놓은 데도 있고 그다음에 막 엄청 도시 느낌도 안 나고 그렇게 좀 시골 같지도 않고 뭐 엄청 시골 같은 느낌도 안 나고 그래서 되게 살기 좋은 동네라고는 느껴졌거든요. 근데 거기서 만난 사람이 하는 말이 여기 가장 문제점이
내세울 게 없다. 그거 딱 그걸 말씀하시죠. 근데 사람 왜 우리 이런 얘기 하잖아요. 같은 평균이기가 되게 힘들고 보통인 게 제일 좋은 거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내세울 게 없다 뿐이지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정말 그냥 살기 좋은 곳 아닌가요? 그냥? 그럼 뭐 더 바랄 게 뭐가 있나? 더 바랄 게 없으니까 지금 내세울 거를 찾으려고 그러시는 거 아닌가? 그 이제 도시 아이덴티티는 사람이 살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도 해요. 예를 들어서 서울 수도권으로 오지 못하는 공장들이 밀집해 있다 보니까 그 폐암 발생률, 폐암 사망률이 전국 1위를 올해 8년째 계속 천도를 유지하고 있어요. 근데 이름이 청주잖아요. 맑은 꼴이야. 근데 폐암으로 사망률이 제일 높아. 그렇죠. 그러니까 일자리가 많은 미세먼지 거하고도 같은 문제가 되게 심각하고요. 그다음에 자살률은 부동의 1등을 계속 하다가 3위, 4위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올해 자살률 1위.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성장 중심으로 계속 하면 복지 문제나 뭐 그런 어떤 자기 정체성 문제나 이런 게 흔들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도시가 한번 변화될 필요가 있는데 그동안 공무원들에 의해서 계속 단체장을 해왔어요. 청주는 그러다 보니까 재선된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시장 중에. 다 한 번만 하고 낙마. 네, 그러니까 변화를 다음 사람으로 했는데 그 사람이 계속 공무원이었던 거죠. 공무원 출신들만. 그래서 제가 이번에 처음으로 그리고 국회의원이나 혹은 공직자 출신이 아니고 지방의원 출신 중에 덤비는 게 이번에 처음이에요, 제가. 그럼 이제 시민들도 그런 변화가 필요한 그런 변화의 욕구가 되게 높겠네요. 절실하죠. 네, 절실한 편이에요. 유력까지는 아닌데. 제가 그렇게 봅니다. 저는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줄을 안 타고 또 초중고를 거기서 나오질 않았고 그런 약점들이 있어요. 시민운동 출신은 어느 정도까지는 지지가 되는데 그 이상 넘어가는 거 뭐 어렵고 이런 이제 게 있죠. 근데 그거를 늘 돌파를 해왔어요. 극복하시고. 예, 그러니까 그 거기 초중고 출신이 아닌데 지역구 도의원이 된 게 제가 처음이에요. 예. 충북대에서도 저랑 같이 정부 이렇게 나갔는데 그 친구는 춘천 출신이고 저는 서울 출신이었잖아요. 충북대 제가 알고 있기에 그 회장과 부회장이 다 타지 사람이 아마 지금까지도 우리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역사를 쓰시네요, 항상. 네, 뭐 그럴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이제 정치권 들어와서도 이 견제를 많이 받았겠죠. 예. 능력은 다 인정해. 능력을 저희가 하면 다 잘할 거야. 그런데 그 이제 능력 외의 것들. 예, 그런 거 많이 하는데 근데 사실은 이제 보신 대로 제가 화합하거나 융합하거나 이런 걸 잘하는 편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게 잘 안 되는 어떤 부분들이 좀 있어서 그럴 때마다 돌파를 늘 해왔거든요. 그래서 남들은 뭐 기울어진 운동장이면 뭐 출마를 포기하거나 뭐 경선을 안 한다 이러는데 저는 늘 모토가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도 좋으니 부처만 달라. 살아남는 건 내가 살아남을게. 안희정 지사님이 정치인이잖아요. 네. 저는 뭐 그래서 친하신 거. 네, 그런 게 약간 좀 비슷해요. 네. 그러니까 정치를 그렇게 하는 거 보면 할 줄 안다는 느낌이 드는 거죠. 정치는 어떤 때는 굉장히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싸울 수밖에 없는데 그거를 등 떠밀려서 싸우는 사람이 있고 그런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살아남는 사람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조건에서 피하는 사람도 있죠. 주로 피하죠. 주로 안 하죠. 네. 왜 싸워요? 손해보니까. 네. 근데 정치는 늘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가고자 하는 길과 방향이 맞다면 그거는 해볼 만한 거죠. 그래서 삶의 질의 문제라고 표현을 했는데 청주의 어떤 교육도시로서의 이미지도 굉장히 다시 찾는 것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삶의 질을 굉장히 해서 복지 문제나 그동안 간과하고 있었던 문제 예컨대 환경이나 복지나 뭐 여성 소외 계층들 문제, 장애인 문제 등등에 대해서 갖는 거. 그다음에 난 도시가 자랑스러워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청주가 불행하게도 지금 청주를 자랑스럽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청주 안에는 별로 없으세요. 왜 그러냐면 사건 사고 나면 청주가 되게 많거든요. 요새
시장도 날아갔고 공무원들 비리 문제도 계속 터져서 맞아. 예, 그렇고 그다음에 무슨 살인 사건 나거나 무슨 자살하러 오면 청주를 와서 왜 그러는 거야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도대체? 그래서 청주가 그런 아주 지금 이미지가 안 좋아졌어요. 네네. 몰랐네요. 근데 그런 거를 네. 극복하는 거는 이제 사람들이 되게 문화적으로 성숙돼 있고 그러면 그게 잘 없어요. 맞아요. 예, 자기의 어떤 프라이드가 있는 도시는 그 도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없다고 봐요. 그리고 청주가 이제 오래도록 공무원들이 하시면서 지역 토호나 뭐 이런 분들이 한 번쯤 이렇게 건너가야 될 문제예요.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이 한 번쯤 닭가리를 하듯이 한 번쯤 갈아줘야 될 때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꽤 있으시죠. 그렇죠. 그렇게는 시대가 요구를 하네요. 시대적 요구가. 네. 또 그리고 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그렇게 열심히 열일을 하셔가지고 이제 연구하는 의원으로도 또 명성이 크시다고. 이제 지방의원이든 뭐를 하든 공부하는 거를 놓치면 시대를 제가 이제 노무현 정부 때 보좌관을 했었거든요. 네네네. 그때 우리가 경제 공부 모임을 했어요. 네. 보좌관 공부 모임. 네네. 근데 누가 제안을 해가지고 삼성에서 나오는 세리 보고서 가지고 했거든요. 네. 저는 그게 가장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아. 그러니까 다른 문제는 좀 어떻게 해야겠는데 경제 문제와 관련돼서는 먹통이었던 것 같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런 경험하고 나서 저는 지금도 만약에 나에게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런 식으로 대기업들의 논리들 따라가는 이게 워낙 좋았어요. 보고서가 대단해서 당시에 보기에는. 근데 전 개인적으로 거기에 대해서는 부끄럽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공부하지 않으면 죽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다시 내가 어떤 역할을 하게 되면 그 역할에서 절대 판단을 내릴 때 경도됐거나 어느 쪽을 한편을 두둔하게 되거나 뭐 이익에 눈먼 판단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내가 좀 알아야 된다는 게 좀 절박하게 다가왔었어요. 네. 그래서 지금도 책도 좀 많이 보려고 하고요. 그래서 환경이나 뭐 수업 환경, 교육 환경, 환경 개선 이런 거에 좀 많은 노력을 하신 것 같아요. 조례. 처음 한 게 많죠. 제가 작은 학교 지원 조례, 친환경 운동장 조례, 무슨 학교 밖 지원 조례도 아마 처음 했을 거예요. 법안 만들어지기 전에 했으니까 그런 거 많이 했죠. 네. 그럼 그런 연구 실적 중에서 뭐 계속 하셨겠지만 앞으로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자 하는 분야가 따로 있으신지? 이제 의원은 이제 안 하려고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시정에서 청주는 아까 얘기한 대로 산예질의 문제를 갖고 가면 80만이 넘는 도시에서 교통 문제가 대중교통 중심이 아니에요. 소도시 가면 왜 차 가진 사람이 제일 유리하잖아요. 시골일수록. 근데 80만의 도시인데도 여전히 차 가지고 다니는 이런 자기차, 승용차. 그러다 보니까 이 대중교통이 되게 좀 잘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대중교통 전성시대를 여는 게 삶의 질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고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기 전에 물론 판을 좀 정리할 수 있다고. 대중교통 뭐가 있죠? 버스하고 또 버스. 일단 버스만 있어요. 그러니까 청주에 있는 일단 버스가 있어야 돼. 버스만 있어요? 택시하고. 택시는 당연히 있는데. 그러니까 택시하고 버스만 있는 거. 그러니까 버스가 제대로 노선이 정립이 안 돼 있고 그런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이제 서울에 계시니까 이게 아니 제가 왜 물어봤냐면 지하철은 당연히 없을 거고 남해를 갔더니 모노레일이 있더라고요. 아니 그 모노레일은 관광용이에요. 네, 모노레일은 순천에도 있는데 그래요? 저는 순천에 딱 가서 지하철보다 공사비는 더 적게 들고 뭐 이런 장점이 많이 장점이 있는 모노레일은 딱 경기도에 두 곳이 있어요. 의정부랑 용인이랑 수원 잘하시네요. 거기 잘하시네요. 근데 아까 말씀했듯이 전주는
왜 격차가 나 있다 했잖아요. 그 버스 노선이 되게 잘 돼 있어요. 이제 잘 돼 있어요. 왜냐면 관광객들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버스 노선이 제대로 쉽게 정립이 안 되면 안 되면 못 다니니까. 근데 청주가 만약 그 청주의 그 문제점이 뭐냐면은 내세울 게 없다는 그거잖아요. 안 가니까 보러 올 게 없다 보니까 이게 필요성을 못 느꼈던 거죠 그동안. 가만히 들어보니까 청주가 사람 살만한 곳이 아닌 것처럼 느껴져요. 청주는 굉장히 사람 살만한 곳인데요. 네. 부족한 게 조금 부족한 게 대중교통이 일단 옛날 구도시 중심이에요. 아파트는 이미 굉장히 많이 맞아요. 뻗어나가고 있는데 구도시가 전체 버스의 98% 가까이가 한 노선 안에 다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데를 가서 다 거기를 들려서 가니까 저길 가려면 여기서 이렇게 가면 되는데 여기를 굳이 들려서 가야 되니까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리겠죠. 그런 거 개선을 왜? 그런 거는 그 버스 회사에서 거기만 이익이 되니까. 네네. 네, 그러려면 준공영제가 돼야 되는데 그런 게 좀 안 되고 그래서 약간 민주주의적 그 어떤 토의 과정과 그 합의가 좀 필요해요. 근데 그동안 관에서 좀 끌려다닌 측면이 좀 있어서 저라면은 좀 어떻게 해보겠다는 생각을. 거기도 뭐 여소야대 의회가 도의회는 31명 중에 21명이 자유한국당이었어요. 그 전에는 우리가 그 되기 전에는 그러니까 9대 때 처음 들어갔거든요. 2010년도에 그 전까지는 31명 중에 30명은 그쪽 한나라당 한 명 비례대표로 들어가 있거나 이렇게 형식적으로 몇몇 들어가 있는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지방자치에 부활되고 나서 계속 한나라당이 그냥 장악하고 있었고 한나라당 후보여야지만 당선이 됐었어요. 지방의회. 이게 그러면 2010년도 얼마 안 됐네요. 네. 이 의회가 이렇게 제대로 그러니까 여소야대가 된 것도 우리 지금도 여소야대가 아니라 지금도 거기가 이번에도 다수죠. 네, 그러니까 다수 이 소수라도 들어간 게 또 얼마 안 돼요. 힘드시겠네요. 이제 되셔도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청주는 의원 수가 반반 정도 되고 우리가 지금 청주에서 이긴 걸 가지고 충북 전역은 좀 지고 청주에서만 그러니까 청주가 50%예요. 서울하고 비슷한 거죠. 서울 수도권이 50%고 나머지가 있듯이 청주도 모든 지역이 그런 식으로 그 한 곳에 집중이 돼 있어서 균형 발전이 굉장히 중요해요. 네. 그래서 이제 뭐 교육에 관련된 이제 법도 이제 조례도 하시고 교육의 도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학교나 교육 정책에 대해서 뭐 대한민국 교육 정책도 그렇고 뭐 지방에서 어떻게 바뀌어야 할지 뭐 생각하시거나 이제 공약이라던가 있으신지. 제가 이제 교육위원을 6년을 했거든요. 총 8년 동안의 도의원 생활 중에서 교육위원만 6년을 했어요. 그러니까 교육 쪽에는 제가 완전 전문가죠. 네. 그래서 어떻게 바뀌면 될까요, 우리? 이제 교육 문제는 지금 그 김상곤 교육감이 앞서갔던 측면들이 되게 있고 경기도 교육감 할 때 그 방식대로 따라가는 측면이 좀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그 방향이 맞다고 생각해요. 네네. 교육이 바뀌려면 굉장히 지난한 과정과 논의 과정이 필요한데 그거를 깬 게 도울 선생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혁신학교예요. 혁신학교가 밑에서부터 무너져 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교육 혁신을 이룬 거죠. 근데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가치고 또 하나는 그 대학교를 어떻게 들어가도록 하느냐가 제일 큰 문제예요. 그럼 국가 아젠다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도 그동안 논의된 건 되게 많아요. 선택을 못했을 뿐이지. 그래서 그것도 좀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저는 지방자치 차원으로 보면 세상이 좀 많이 변했다고 생각해요. 예컨대 그 이제 내가 대학교까지 나와서 직업을 갖죠. 그래서 직업을 바꾸는 게 평균 6.5년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이 6.5년 후에 다시 직업을 하려면 다시 12년을 공부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다시 공부하는 사회적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재취업을 하기 위한. 재취업이라기보다도 새로운 직업을 갖기 위한. 그게 뭐 그럼 다른 직업 아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MBN 같은 경우도 다른 거 하다가 MBN 2년 나오면 경영자 과정 끝나는 거 아닌가요? 네네네. 뭐 문화기획팀도 마찬가지고 네네네. 문화기획자 같은 경우도 2년 하고 나면 다른 일 하다가 그거 하고 물론 이제 공부만 해가지고 그게 되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해서 라이선스를 받을 수 있는 거는 어쨌든 기관이 있어야 그걸 할 자격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네네. 그리고 그런 게 되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 재교육과 관련된 사회적 프로세싱을 갖는 게 중요하고 또 하나는 그러니까 선진국으로 갈수록 공부 모임을 많이 해요. 공부 모임이요? 네네. 예. 그래서 스웨덴 같은 경우는 전 국민의 98%가 한 개 이상의 공부 모임에 참여를 하죠. 우리 동네에는 그거를 하려고 제가 두꺼비 마을이라는 삼남동에서 두꺼비 마을 쳐보면 두꺼비를 살렸고 마을 공동체로는 굉장히 유명한 동네인데 그 마을에서 만든 사람이에요, 제가. 그러니까 제가 그 마을을 만든 게 아니라 그 마을 동네 사람들이 저를 만드는 거죠, 도의원을. 우리 중에서도 한 명 나가? 이렇게 해서 된 측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을 공동체에서 기초의원, 거기서 성장한 사람이 기초의원도 나오고 광역의원도 나오고 또 그 이상도 나오게 하는 그런 마을이에요. 근데 그 마을 같은 경우는 특징이 공부 모임이 제가 아는 것만 수십 개예요. 그 자발적인 시민 모임인 거죠? 그럼요. 그래서 그 모임을 좀 활성화하는 거. 그러기 위해서 우리 동네는 작은 도서관이 우리 한 6,000세대, 5,000세대 정도 사는 우리 동네에 작은 도서관만 9개가 있어요. 동네에. 그래서 작은 도서관마다, 아파트마다 작은 도서관이 있는데 거기에서는 매년 자기 축제들을 다 합니다. 아파트 축제들을 굉장히 크게 하죠. 그리고 그걸 모아서 환경축제를 전체적으로 1년에 한번 크게 하고요. 그러니까 마을 공동체 굉장히 잘 돼 있어요. 공동체, 마을 공동체 사업, 사회적 협동조합. 그것도 있고요. 그것도 주변에 있는 생산자들을 거를 팔아주는 이런 좋은 농산물들을 거기서 늘 흑자가 나오는 마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 마을을 한번 이렇게 보고서 가신 국회의원들은 그런 마을 만들고 싶어 해요. 근데 그거는 자발성이 기초하지 않으면 되게 어렵습니다. 근데 그게 우리나라가 제일 실패하는 게 그게 좋은 게 모델이 있으면 그 인위적으로 관해서 막 그렇게 만들려고 해서 문제를.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예요. 마포의 성미산 공동체 만들 때 저희도 비슷한 시기에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도 여기는 우리 동네는 유지가 돼요. 유지만 되는 게 아니라 굉장히 확장이 더 되고 참여하는 사람들이 더 많고 마을신문도 대한민국에서 가장 오래된 마을신문 제가 편집장이었거든요. 그걸 한 10년 가까이 지금도 그 마을신문이 유지가 될 정도로. 그 편집장이 그 편집장이시군요. 네, 그 마을신문. 근데 그 마을신문이 6,000부 발행하는데 우리 동네 일간지 중에서 그 정도 스케일로 내는 데가 별로 많지 않으니까 큰 신문이에요. 네네네. 우리 동네에서는 그게 조중동 다 합친 것보다 더 셌었으니까 여론 지도력이 셌었죠. 그러니까 그런 이제 마을을 그런 거 자체가 교육 프로세싱이잖아요. 세 번째는 노인 문제와 결부되어 있는데 노인들은 40%가 빈곤이에요. 근데 노인 되기 전에도 빈곤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빈곤 문제는 복지 문제를 풀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나머지 60%는 나오고 나서도 건강하세요. 요즘 어르신들은 돈도 있어요. 그죠? 집도 있고. 그래서 또 한 20년 이상 건강하게 사실 수 있고 그분들을 방치해서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분들을 위한 교육, 그리고 그분들을 위한 사회 참여 방식, 그분들을 위한 직업 이런 게 세 가지가 구비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렇게 해서 접근하는 분들이 별로 없으시더라고요. 노인은 문제라고 얘기를 해요. 노인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볼 때 문제로 봐서 그런 거죠. 왜 그러냐면 빈곤 노인들 문제는 늘 존재한다니까요. 그거는 국가 시스템과 지방자치 시스템으로 어쨌든 감당을 해야 되지만 나머지 분들은 그렇다고 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게 아니잖아요. 그림자가 아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그분들을 위한 프로그램 지금은 이미 동네로 가보면 주민센터에 프로그램 많죠. 거기를 그분들이 다 차지하고 있어요. 옛날에는 주민센터에서 프로그램 만들면 사람을 못 구해서 난리였거든요.
그리고 동네 집에서 있는 아줌마들이 와서 하셨잖아요. 맞아요. 근데 집에서 놀고 있는 아줌마들이 요즘 어디 있어? 다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거기가 지금은 프로그램이 없어서 못 갈 정도로 사람이 넘치고 경쟁을 해요. 그분들이 다 정년퇴임하신 어르신들이 거기를 가면서 거의 장악을 했어요. 프로그램이 없어서 난리야. 프로그램 개발을 해야겠네요. 그러니까 다른 방식을 저는 그게 국가적으로 혹은 지자체 단위에서 고민을 해야 될 거라고 봐요. 거기서 맨날 기초만 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거기서 처음에 들었었던 분들이 한 심화 몇 년은 과정이 있어야 되겠네요. 예, 기초만 맨날 해요. 근데 심화 과정을 하는 순간 시장하고 부닥치는 거죠. 아, 학원들하고 부닥치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기초만 하고 떠나야 되는데 거기서 계속 그 선생님만 따라다녀. 그분이 자기 기초 지도를 해줬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사람의 진입 장벽을 막고 이러는 안 좋은 일이 생기거든요. 아, 또 뭐 그런 문제가 또 있네요. 네, 탁구 거기 주민센터에 탁구 선수들 보면 굉장히 잘하잖아요. 계속 그 사람들은 기초야. 아니 기초가 아니라 5년 10년을 거기서 계속 새로운 사람 못 들어오고. 그러니까 계속 기초반을 장악하고 있으니까. 기초반이 아니라 그냥 그분들이. 그분 그냥. 예, 예. 그래서 그분들이 거의 선수급이에요. 제가 아는 분은 국가대표를 꿈꾸는 분도 있어요. 거기서 맨날 써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해결해야 돼. 진짜 모르고 있었지만 네, 그래서 해결해야 될 문제. 예, 그것도 뭐 여러 가지 차원에서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하여튼 뭐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너무 많네요, 진짜. 진짜 한 시간이 후딱 갔어요. 그러게요.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으셔가지고. 그러니까, 네.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알찬 그러니까 거의 오디오를 거의 진짜 한 70%는 오늘 유연님만 네, 진짜로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네. 그냥 아직도 더 듣고 싶어요. 저는. 그러니까 뭐 대표 공약은 아주 구체화된 아직 나오지도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나오지도 않았는데 그냥 뭐 실현시키고 싶으신 게 뭐가 있나요? 그러면 대표적으로 내가 이거 하나만큼은 정말 꼭 하고 싶다 이런. 그 청주가 아까 네. 정체성이 없다는 건 갈 곳, 놀 곳, 볼 네. 곳이 없다는 거잖아요. 네네. 그거 하나는 확실하게 만들어 놓으려고 해요. 그건 하실 것 같아요.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생각도 몇 가지 있는데 너무 네. 길어지고 네. 또 우리 동네 일일까봐 네. 지금 아, 그런데 그렇죠. 그래서 일단 문화적으로 진짜 잘 놀았어 이러는 건 확실하게 만들 수 있을 것 같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중교통 전성시대를 딱 여는 순간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너는 재선 가능하겠다고 얘기를 할 정도로. 말씀드렸죠. 여긴 재선된 적이 한 번도 없다니까요, 시장이. 그런데도 네. 불구하고 그게 중요한 문제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청주가 너무 개발 위주로 되다 보니까 놓치고 간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만약에 되면 하고 싶은 거 할 일이 너무 많죠. 많겠다 진짜. 그동안 네. 개발 우리나라가 그동안 그 정권 상에서 너무 망가졌기 때문에 지금 고쳐야 되고 적폐청산 할 게 네. 많은 것처럼 네. 예 같은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이제 계층별로도 노인을 특별히 네, 말씀드렸는데 청소년은 또 할 게 왜 없겠어요. 그렇죠. 예, 학생들을 위한 또 청소년들을 위한 청소년 문화 또 청년들을 위한 각종 주거 문제나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를 새롭게 다가오는 거 그러니까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 거죠. 기본적으로 저는 복지다 그러면 이렇게 뭐 거창하게 무슨 복지라고 얘기할 것도 없이 네. 복지란? 아이를 연애해서 아이를 갖는 거는 뭐 자기들의 자유예요. 근데 아이가 생겼다는 게 확인이 되는 순간부터 대학 졸업 때까지는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요람에서 무덤까지. 무덤까지는 아니고. 예. 그래서 노인복지까지. 예, 그렇게 하고 노인들은 또 노인대로 아까 시스템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렇게 하고 중간중간에 일자리를 변경하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한 중간 교육. 네, 그런 것도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보고 그래서 교육 문제를 좀 포괄적으로 봐요. 네. 복지와 결혼할 때 복지도 마찬가지 얘기하라면 좀 길어질까봐 네. 걱정이 되는데 뭐 장애인 복지든 예를 들어서 사회적 약자들 그러면 여성 문제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지역에서는 여성 문제가 여전히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일단 같이 입사한 동기가 남자하고 여성하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격차가 늘어나서 OECD에서 가장 그 격차가 크잖아요. 그리고 여전히 임금 격차. 임금 격차가 가장 크죠. 그 격차를 줄여야 되는 데다가 공무원들이 6급은 여성들이 훨씬 많아요. 네. 5급으로 딱 올라가는 순간부터
이때까지 한 5대5 했다가 2대8 이 정도 되면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죠. 네. 그리고 그 가정폭력이 충북같이 그게 인구가 적은데도 충북의 가정폭력이 하루에 수백 건이 일어나요. 그 중에 90% 이상은 다 여성이 피해자예요. 네. 그리고 그 연애 폭력은 아예 통계도 안 잡히는 데이트 폭력. 예, 데이트 폭력을. 남의 나라는 오바마가 나와가지고 데이트 폭력을 대선 공약으로 걸고 대통령이 주요하게 극복할 정책으로 만드는데 네. 우리는 그게 마치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제가 처음에 도의원 됐을 때 우리 동네 교통사고 나는 거, 절도 사건 나는 거 그거를 지방의원이 그것도 하나? 뭐 이런 시각이었어요. 근데 네, 그렇죠. 지방의원이 하면 누가 하는데요? 그래서 쫓아가서 안전망 만들고 조례박 만들고 네, 조례 바꾸고 뭐 쫓아다니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보면 할 일이 되게 많은 거죠. 그렇죠. 네. 복지란 우리 의원님이 생각하는 복지란 네. 교육을 통해서 교육을 통해서 지방을 바꾸고 또 제도를 바꾸고 사람의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바꾸는 일. 그 기본적으로 네. 인간은 인간으로서의 자존감과 어떤 사람으로서의 존중받을 권리가 있어요. 네. 근데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또 사회적 약자라는 이유로 여성 문제를 제가 막 이렇게 얘기를 해서 네. 여성 문제뿐만이 아니라 이제 거의 모든 문제를 다 지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쵸. 노동 문제도 도의원이 무슨 지방의원이 노동 문제야. 그런데 제가 도의원 하면서 노동 문제에 가장 많이 관여했었던 그렇죠. 정치 뭐 다 전반적으로 다 네, 얘기를 해야 되죠. 그렇습니다. 비정규직 문제하고도 붙어 있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네. 그 할 때 그런 어떤 평등성의 문제, 민주주의 문제 이런 게 굉장히 다 관통이 된다고 봐요. 네. 우리 의원님은 하시고 싶은 일도 너무 많으시고 우리가 들어야 될 얘기도 많아서 뭐 한 번 더 모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저는 한 번 더 모시고 싶어요. 그렇죠. 네. 어떻게 한 번 더 모시시겠어요? 네. 또 한 번 더 모시고 지금 네. 시간이 다 됐나요? 네, 그래서 저희 너무 아쉬워가지고 어떻게 다음 주 한 번 더 오셨으면 좋겠어요. 이거 아직 반도 그러니까 이거를 원고를 다 소화하시려면 한 번 더 서울에 오시는 일정을 한 번 더 저희가 논의해가지고 한 번. 네. 네. 제가 전체 말하는 거에 70%를 제가 했다고 그래서 너무 미안하네요. 아니요. 그런 시간인데요. 뭐 원래 그래야 돼요? 네, 그래야 되는 거죠. 아주 유익한 시간이었어요. 네. 네. 그래서 우리 의원님 저 시간이 되시면 한 번 더 모시는 걸로 시간 그 날짜 되기 전에 한 번 더 모시는 걸로 하고 오늘 부족하지만 우리 출마의 변도 그 계획들 이런 걸 들어봤는데 어떻게 의원님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저희 오늘 네, 정신없이. 그러니까 정신없이. 근데 두 분이 네. 워낙 이렇게 막 말을 하게 만들어 주시네요. 네, 우리 의원님 이 솜씨도 너무 좋으시고 이 풀뿌리 민주주의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우리 의원님의 선전 너무 부탁드리고, 네. 다시 진짜 한 번 더 보세요. 그러니까 뭐 네. 우리 약속 드립니다. 네, 네, 한 번 더 오시고, 네, 약속하셨어요. 네, 네. 오늘 방송 아쉽지만 시간 관계로 이렇게 마치고요. 네, 다음을 기약하겠습니다. 네. 안녕. 안녕.